잠시만요. 예. 자, 투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부죠? 투자 상담 3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상당해. 그래갖고 우리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진행한다는 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진행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정책 자체가 좀 바뀐다라는 건 우리 증시에 있어서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25년도 기준으로 약 1473조, 그러니까 1500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그 세계 3대 연기금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3위 안에 들어가는 연기금 규모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1년에 200조씩 수익을 내는 그런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세계 상위권에 있는 연기금 중에 세 손가락이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냐? 아닙니다. 채권, 펀드, 그 다음 부동산, 그리고 글로벌 자산의 다양한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을 운용을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주식시장에서 갑 중에 갑이고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큰 사람 만약에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의 경우는 국민연금운용본부장 이분을 꼭 꼽습니다. 국민연금운용본부장 이분이 그 국민연금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규모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그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주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 대주주 또는 지배적 주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목록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특수관계인이나 뭐 특수법인이나 보면 다 연기금이 10위 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그만큼 대주주예요. 대기업들. 목줄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만 그걸 안 하죠. 지금 스터디십 코드가 발동되긴 했지만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주총에 가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내지 않죠. 왜냐, 관치금융 또 관치경제가 될까봐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 많이 나왔죠. 삼성생명, 그 다음 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도 얘네들이 손을 들어주냐 말하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 문제가 많이 있었죠. 왜? 대주주니까. 호재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호재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 요약.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공감합니다. 금융주가 특히 오늘, 그 중에서도 은행주가 특히 오늘 강하게 올라가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가 갈 때 가더라도 곧버스 너만은 반드시 잡아 죽이고 간다. 시장 가면 곧버스는 죽습니다. AI 때문에 은행도 사람 안 뽑겠네. 인건비 줄어드니 기업 순이익은 오르고 따라서 주가도 오르고 서서히 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듯 하네요. 그 부분 공감이고요. 기업들이 뭔가 물건을 사주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기본소득은 필요합니다. 기업은 누구에게 돈을 팔아야 돼요, 그죠? 어머나. 잠시만요. 뭐 이런 일이?
할순 노모께서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이거 고점 신호 맞나요? 그 정도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호시국보다도 더 대단한데? 할순 노모께서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냐고 물어보실 정도면. 그래요. 글쎄. 이런 신호들을 다 넘고 넘어야지만 진짜 이 고점을 뚫고 뭐 1700, 1800, 뭐 1000만 포인트까지, 1000포인트 아니, 그치, 만 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요. Che è sempre stata dentro di noi, ora fluisce fuori, diventando sempre più lucida nel nostro sogno condiviso, fianco a fianco il re. 대미 자동차 관세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시네요. 대미 자동차 관세가 25%로 인상되었는데 현대차 주식은 플러스네요. 아마 마감 기준으로는 조정받았을걸요? 플러스네. 지금 대체 시장에서는 일단 플러스네요. 0.42%. 근데 마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아요. 아무튼 작년에도 25% 관세 몇 달간 먹었는데 미국에서 판매량이 7.5% 증가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5% 관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5% 관세를 몇 달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7.5% 증가한 걸 보면 나름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하수는 트럼프 때문에 또 난리 났네. 근데 고수는요 세일이다 하면서 산답니다. 그래요. 그것도 일단 좀 보호 관점 그대로 가져옵니다. 방산 사셨어요? 트럼프 때문에 열받아서? 항상 그게 국민연금이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한 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국내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점. 근데 국내 비중을 늘린다는 건 뭐냐면 더 많이 산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업종별 순환매에 대해서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업종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중의 자금이 아까 그 뭐 샘물에도 비교하셨지만 샘물이 있는데 샘물 안에 물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물의 물은 유동성,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돈이 그 안에서만 계속 도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고. 샘물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만 계속 돈이 도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트럼프가 뭐 관세를 다시 25% 부과한 이유? 뭐 그건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견제용이죠. 뭐 캐나다 쪽에 그 어떤 우리나라와의 협상 이거에 대한 불만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뜬금포를 날린 거죠. 25%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캐나다에다가 공장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은 그 협상에 대해서 초를 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작용한 거지. 코스닥 150 ETF를 샀습니다. 진직이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서부터 빠질 땐 코덱스 150 들어가는 게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정말 중요하더군요. 그렇죠. 예, 저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그 사연 좀 읽다가 그 뭐지 이제 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식은 도박화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좀 크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면 또 주가는 또 오르잖아요. 이게 선순환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도 많이 고용하겠죠. 공장도 늘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죠? 그러면 지역 경제도 발전하고 그럼 개인 생계도 안전하고 그럼 당연히 출산율도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선순환의 관계인데 그러한 관계의 그 매개가 되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그거를 도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돈이 묶여있는 부동산에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는 이런 좀 유동성이 큰 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은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지만은 이게 그 자산시장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주식시장 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오게 되면 돈이 돕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편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진 주식을 팔아가지고도 자본 조달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돈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월급을 많이 받은 그 직원이 다시 주식 투자. 이렇게 선순환 관계가 계속되면서 시장이 점점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 생산적이지 못한 투자가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주식에 대해 투자하는 거는 되게 생산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리스크도 있지만. Il mio corpo è un tempio, il respiro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una porta, la 아, 주가가 오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maestra antica. 이게 앞으로 한국 시장이 좀 더 나아지고 한국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 주식시장도 함께 가야죠.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식시장은 뭐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 누군가를 돈을 벌면 누군가를 잃는다. 물론 그런 분도 뭐 짧게 보면 맞긴 한데 긴 관점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선순환 관계가 되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진다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리스크도 감소합니다. 왜냐면 다 리스크를 나눠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섬이라고 혹시라도 주변에 주식시장을 제로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주식시장이 어떻게 제로섬이다. 이게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Divento luce 자, 그다음 뭐냐. 이제 얼추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이제. 첫 스탁 열린 날? 첫 스탁이 열린 날 삼성 코덱스 ETF의 개인 순매수가 6천억 들어왔답니다. 오, 이건 의미 있죠. 이건 의미 있죠. 삼성 자산운용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4년 영환에 첫 스탁 시대가 열린 지난 26일 코덱스 코스닥 150 상장 지수 펀드가 당일 개인의 순매수가 5,950억 원을 기록했답니다. 우와, 어메이징. una volta ho scritto 박수. vai lontano.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모르고 무지랭이가 매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스마트머니들의 유입도 상당하고요. Delle mie venti 아,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나잖아요. 레버러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받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다고. i 이런 내용들도 다 그것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perché in quell'anno tranquillo 1986 nella bella città di Spalato in Croazia sulla riva del mare Adriatico 그렇죠. non lo so 그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alcuni si vestivano 개인들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누군가가 꾸준하게 사주는 거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con avidità 잘 che 아시겠지만. il loro giudice avesse una mano migliore ieri da mezzogiorno alle 15 eravamo al parco Mesaret a sciare in discesa e pattinare la giornata era ideal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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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ha ricordato i miei soggiorni nelle montagne delle 아,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중복 상장 비판한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들도 시장에는 경종을 울리는 아마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인적 분할에 대해서, 물적 분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또 울리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a Bački Petrovec il giornale slovacco la Sludu scriveva Orolesci Vrovine gli alpinisti 어머, 이런 말이 또 나왔네. sabato sera
참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말을 너무 잘 지어. 이거 한번 보세요. 코스피팝이 아니고 케이팝이 아니고 코스피팝이랍니다. 코스피팝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런 리포트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자산 운용사 라피랑시에르의 드 레쉬 그러니까 논설인데, 그 한국의 스타 기업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빚을 발할 겁니다. 마치 BTS나 블랙핑크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빅테크, 매그니시먼트 세븐 기업 있죠. 거의 수익률을 압도하는 그런 흐름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밸류에이션, 퍼가 7에서 12배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거버넌스의 개혁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 등 규제의 현대화, 24년 밸류 프레임이 도입되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해결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들었고, 그다음 불투명한 재벌 구조 개선도 또 한몫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저환원 정책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산업의 실질적인 주도권,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AI 강국이라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뿐만 아니고 AI 쪽에서도 세계적인 순위권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만 보면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AI 기술에 대해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 라는 것이죠. 자, HBM의 공급망 독점, 엔비디아의 필수적인 고대형 메모리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피지컬 온 디바이스에서도 역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그 다음 가전 분야에서도 인터넷 없이 작동하는 AI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거죠. 그 LG하고 로봇하고 잘 관련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LG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LG가 잘하는 거. LG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터를 만드는 겁니다. 모터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근데 그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모터죠? 그러니까 LG가 로봇도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리포트 내용을 마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K-팝의 물결. 최근 탄핵되어 사형위기까지 처한 대통령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제 새 지도자가 사면되면 그 지도자 역시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대통령의 잔혹사. 이거 옛날 얘기구나. 그러니까 최근 사형에 처했던 대통령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새 지도자에 의해서 사면되고, 그 지도자 역시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대통령들의 잔혹사.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유명한 대기업들, 급격한 인구 감소, 반복되는 대규모 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91%나 급등한 유포릭한 시장. 대한민국 외에 어떤 나라가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경제적 변형을 누릴 수 있을까요? K-팝이 전 세계에 방송을 점령하듯 한국은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고무적인 경제의 기적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멋지네, 멋져.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핵심 요인은 국가의 역할이랍니다. 과거 프랑스나 중국처럼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제를 심도 있게 관리하면서도 기업에게는 엄격한 거버넌스를 부과합니다.
사고 시스템은 재벌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업 총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유죄 선고를 하며 죄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24년도 시작된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에 불투명하게 기업을 지배해오던 오너 일가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재무적 투명성과 소수액 주주의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산업 현대화가 이제는 규제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 한국의 지수는 순자산 비율 PBR이 개업 전은 0.8%, 현재는 1.5%까지 상승하며 기업의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해외 자본이 밀려들며 외국인의 지분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제 코스피는 K-팝만큼이나 유행하고 있습니다. 박수. 오, 이 양반이 글 제대로 쓰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의 경쟁력이 한국 산업이 장점을 가진 AI 핵심 분야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한국은 엔비디아 칩의 절대적인 고대형 메모리 HBM이죠. HBM의 독점적인 공급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AI 활용의 선두주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한국 기업들은 로봇과 사물에 통합된 피지컬 AI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차는 놀라운 움직임을 보인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깊은 감명을 남겼고, 삼성과 LG 가전제품은 온 디바이스 AI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를 구동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보유하는 등 기술은 진보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야심찬 전략의 결과로 지난 1년간 HBM의 리더인 SK하이닉스는 260% 이상, 삼성전자는 170% 이상 성장한 반면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은 23%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내년 이익 기준으로 7에서 12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수준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매그니피션트 7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업이 규모나 명성면에서 미국의 라이벌 기업들을 압도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모멘텀과 성장을 만들 만한 놀라운 모멘텀과 상대적으로 완만한 밸류 액션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오랜 동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마치 BTS나 블랙핑크처럼 말이죠. 이분 진짜 글 너무 잘 썼네. 멋지네, 이분. 환호의 박수. 훌륭하신 분이네, 이분. 이야.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이런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건 나름대로 우리 증시에는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국내에 있는 우리보다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다 투자 상담 관련된 내용들은 쭉 다 한번 훑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들 수고하셨죠? 네, 쉬운 장 아니고 연일 이렇게 오르더라도 쉽지 않은 장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그때 저 피터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 트레이닝룸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정보 교환하시고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계좌도 쑥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시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라든가 또 사건
좋은 리포트 같은 거 있으면 또 방송 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갈게요.